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남북 합의가 나오자 미국에서는 북미 관계는 거친 물살인데 남북 관계는 비교적 진전이 있다고 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구구절에 문 대통령을 초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에서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결국은 선전도구로 활용할 게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도했습니다. 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POP 페스티벌 K-CON은 팬들의 시선을 꽉 잡았지만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이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해고된 대통령의 전 자문 오마로사가 책을 쓰고 비서실장이 해고할 때의 비밀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대통령과 백악관이 국민을 속이는데 자신도 공모한 걸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과 공화당 전체가 오마로사를 역공격합니다. 대통령은 오마로사가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했기 때문에 일찍 해고하지 않았다고 트윗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자문의 반이민, 반난민 정책이 소리소문 없이 성공하고 있다고 베니티 페어가 전했습니다. 밀러의 엉클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조카가 자신의 이민 뿌리를 잇고 폭정으로 가는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트럼프 텍스트를 해 논란이 됐던 FBI 요원이 결국 해고됐습니다. FBI 관련 부서에서는 60일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부국장이 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워싱턴에서의 백인 우월주의 시위는 불과 수십 명만이 모여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올가을에 오픈할 페이스북 새 캠퍼스 직원들은 완전한 무료 음식 베네핏을 받지 못합니다. 동네 식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가솔린 딜리버리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네요. 주말에 어제였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려서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미국도 뭐 특별한 내용이야 있겠어요. 이 남북한 그 회담에서도 서로 그 회담에 내보낸 사람들이 달라서 남북한도 그 주요 안건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뭐 의미 정도를 깊이 분석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구구절에 그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이제 9월 9일은 너무 북한으로서 그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70주년 되는 날이니까 북한 뭐 만들고 한 게 외국인도 초대를 하고 군사 퍼레이드 당연히 있죠. 공산국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독재 국가니까는요. 중국처럼.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이날 와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보다 조금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구구절은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UN 회의가 열리는 그 전이어야지 되니까 뭐 9일 이후 뭐 한 10며칠 사이에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짐작을 하는 것이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한에서는 비핵화 리스트를 미국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만약에 뭐 핵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핵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선제 공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런 그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발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한국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공화당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종전선언까지 아무리 상징적이라지만 해준단 말이야 하니까 지금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남한과 북한은 사이가 좋으니까 물론 그 북한이 주말에도 역시 남한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긴 그 물줄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는 아주 그 좋다 하는 분위기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이 또 뭐 중간에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내용을 도쿄발로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라스트 네임 보면은 한국계인 기자 그리고 한국계가 아닌 기자 함께 썼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거친 물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에 비해서 남북은 진전을 보이는데 이것이 북한의 핵 문제가 확실하게 어떤 과정을 밟지 않는데도 남북 사이는 뭐 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그 존 델러리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성큼성큼 남북 관계는 어떠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그렇다고 남북도 뭐 과연 부드럽기만 하기는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데 그 웹사이트 보면은 맹신적인 그 미국에 대한 그 복종하는 그 태도를 버려라. 미국의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남한을 비난하는 것 같은 글이 또 주말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뭐 누가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뭐 석탄 문제 때문에 문재인 행정부가 알면서도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그 회사가 뭐 석탄을 그렇게 실어 날랐는데 뭘 그러느냐 하고 요즘 모든 뉴스는 누가 보고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4월 27일 이후에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에요. 풀어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뭐 핵 리스트는 물론이고 그게 뭔가가 돼야지 경제 제재를 풀지 그 전까지는 풀 수 없다. 그리고 대체적인 미국의 의회 분위기도 함부로 그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또 반면에 미군 유해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받았지만 앞으로 유해 발굴도 하고 할 때 돈을 줘야지 되니까 그 부분은 미국이 조금 그 유엔 제재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놓았고요. 남한과 북한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도 이번에도 그 남한에서는 통일부, 국가안보국, 뭐 총리실에서 갔고 북한에서는 열차, 뭐 땅, 뭐 환경보호 이런 그 부처에서 갔잖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북한은 빨리 뭐 열차도 놓고 뭐 좀 해라 하는 것이고 남한은 또 뭐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그 마무리됐다. 그것을 이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갔었을 때 뭐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갱스터 같은 마인드셋이다 하는 얘기만 듣고 왔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 싱가포르에서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굉장히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부처에서 과거로 돌아간다 하고 비난을 하는 이런 것에 비할 때는 남한과 북한의 만남은 뭐 그나마 순풍의 돛까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델러리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판문점 선언이 싱가포르의 선언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뭔가가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서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네. 뭔가 잘못되면은 그것을 여기서 끝이다가 아니라 전에도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탄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평양을 방문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번 이제 판문점에서 남쪽 측
그 두 번째는 북한 측 통일각,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평양으로 간다는 건데, 평양으로 가는 세 번째 그 대통령이고요. 김대중 그 노무현에 이어서. 그렇게 될 때는 평양은 분명하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방문을 하고 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선전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내용이 분명하게 확실하진 않은데요. 뉴욕타임스와 뉘앙스라는 게 있으니까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이 그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구구절에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평양이 그 전에 9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석해달라고 얘기는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회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가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복잡하셨을 텐데요. 케이컨 그 페스티벌이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뉴욕에서 열렸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하기를, 지난 며칠 전에 한번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약간 그 홍보성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LA에서 컨벤션 그 센터에서 물론 그 많은 가수들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 그 쇼핑처럼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뉴욕에서 온 젊은이, 다른 지역에서 돈을 모아 온 젊은이들도 많았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캘린더 일면에 보면은 그 어거스트 브라운 기자가 그 쓴 것인데, 뭔가 팬들을 꽉 잡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빅 퀘스천들이 많이 있었다. 한 13만 명 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연합뉴스를 보면은 9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하던데요. 어느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뿐만이 아니라 컨벤션 센터의 컨퍼런스 룸에 많은 그 케이팝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케이팝 전문가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케이팝이라는 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뭐 박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샤이니의 그 종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이게 왜 그럴까? 무엇이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밖에서 나와 보면 밝아 보이고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업빛하고, 그런데 뭔가가 어두워서 그런 일이 있을까? 우울증, 자살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케이팝의 하나 뭐 봐야지 될 그럴 문제고요. 그리고 닥터 안드레아 비샵 그 마버리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궤양에 대해서 뭔가를 원인을 찾고 그 병을 치료를 한다면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뭐 굉장히 많은 가수들 왔고, 그리고 케이팝에서의 LGBT 커뮤니티, 서로 그 동성애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그 회의 같은, 논의 같은 토론도 이번에 있었다고 하고요. 많은 그 케이팝 스타와 또 블랙 뮤직과의 연관, 요즘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간 젊은 스타 가운데서도 뭐 힙합을 한다든가 뭐 랩을 한다든가 그런 가수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빅뱅의 뭐 G-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 미스 엘리엇이 함께 그 노래를 하고 공연하는 이 그 케이팝의 뿌리. 처음에 케이팝이 시작될 때는 뭐 미국의 50년대에 무슨 시스터즈에다가 일본에 한꺼번에 쫙 나오는, 많이 나온, 일본은 뭐 수십 명이잖아요. 60몇 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뭐 보이스나 보이기나 댄싱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의 블랙 가수들과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튜팩이라든가 뭐 아이펀치, BTS 등 뭐 비욘세를 보고 많이 자랐어요 하는 가수들도 있는 것이고, 패널과 관중들이 이제는 케이팝의 그 보는 것과 소리 듣는 것을 넘어서 문화 같은 것으로 이제 그 들어가야지 되고, 그럼 왜 케이팝이 블랙 음악과 결합이 되게 됐을까? 뭐 그런 것들이요. UC 산타바바라에서 케이팝 지금 뭐 공부하고 있다는 뭐 그런 그 한 분이 인종 문화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분이군요.
스테파니 최라는 분입니다. 인종, 문화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뭐 블랙의 영향이 없이 케이팝을 말하기 힘들다 하는 내용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잖아요. 그 롱우드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 케이팝 같은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정말 완벽하게 스윗한 그룹 업빛 무드의 걸그룹 트와이스잖아요. 소녀시대 이후에 뭐 이런 등등의 그 많은 보여지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는 이런 그 토론들이 있었다는 얘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에일리 같은 경우도 그 어느 쪽이었었죠? 덴버 쪽에서 갔죠. 에일리 같은 경우도 소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 뭐 케이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그 헐리우드볼 할 때 보면은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은 그 다른 인종들이 왔잖아요. 케이팝이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주로 그 미국에서도 에이시아계라든가 아니면 그 라틴계 사람들이 많고 그 백인하고는 또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지 그 백인 그 케이팝 팬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 또 연관 관계 등등.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케이팝이 미국의 예전에 50년대에 무슨 시스터즈 그리고 일본 것, 블랙 것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한국의 것은 무엇인가? 그 한국만의 것 이것을 이제 또 그 빼내오는 것 그래야지 또 영원히 그 문화적으로 교류도 되고 상품적인 그 가치도 높아지고 한다는 뭐 그런 논문들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정말 핫한 뉴스들이 주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거의 그 앞에 그 first name만 부르는데 오마로사 매니걸트 뉴먼이라는 백악관에서 해고됐어요. 유일하게 높은 직책 가운데서 흑인이었었는데 대통령과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 그 시즌 1에서 9번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해고되기 전부터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백악관의 스태프들이 위협을 느낀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중간에 백악관 스태프로 일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뭐 백악관 뭐 웨스트 윙 가든 이런 데 막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 18만 달러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 다른 스태프들에 비해서 18만 달러나 받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니 결국은 존 켈리 비서실장이 가고 나서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됐는데 해고될 때도 아주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두고 보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 하더니 이번에 책을 썼고 이번 주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책보다도 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백악관이 미국 사람들을 굉장히 그 기만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성 외국인 혐오자고 또 인종차별주의자고 실제로 나도 당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비서실장이 본인을 해고할 때 비서실장 방에서 해고한 게 아니라 상황실에 있잖아요. 백악관의 시츄에이션 룸이 가장 중요한 때 예를 들어 오사마 빈 라덴이 저기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 이런 그 회의를 할 때 그 상황실로 데리고 가서 본인을 해고하면서 본인의 얘기는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비밀리에 테이프를 한 거죠. 테이핑을 해서 그것까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통령도 반응을 했고요. 대통령에 관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정말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뭐 이럴 때 잘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거품이 막 일기 시작해야지 이게 위험하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본인도 정말 그 대통령에게 이용당했다. 이제 유일한 흑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리에종 역할을 했는데 나도 공모자였다. 지금 대통령이 또 백악관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데 너무 늦게 안 게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뭐 가장 영향력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미트 프레스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척 타드와 함께 인터뷰를 뭐 한 제법 I was complicit with this White House deceiving this nation. They continue to deceive this nation by how mentally declined he is, how difficult it is for 네, 대통령이 그 정신적으로 그
좀 약해지고 있다. 디클라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이라던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Information, how he is not engaged in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that impacts our country. I was complicit and for that I regret. 네, 본인이 그런 것에 다 그 공모를 했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상황실에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좋게 나가면 무리 없이 나가면 일자리 찾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만 백악관에서 1년 넘게 일한 게 미래에 어떤 그 베네핏이 되겠지만 아니면 힘들다. 이것을 이 그 오마로사는 그 협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ire a reality TV star villain, but 네, 이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이었고요. 상황실에서의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존 to make this 켈리예요. a friendly departure. We can all be, you can look at your time here in the White House as a year of service to the nation, and then you can go on without any type of difficulty in the future relative to your. 그러니까 이 오마로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고당하는 이 상황에 있는 것을 대통령이 아느냐 몇 가지 물어보겠다 하면서 그랬더니 존 켈리가 뭐 대통령 모르고 알 필요가 없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백악관의 모든 스텝은 비서실장 아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We Can have I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Is the president aware of what's going on? let's not go down the road. This is a non-negotiable discussion. I don't want to negotiate. I've never talked. 네, 여기서 이건 협상이 아니다. 너는 해고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스타일로 아주 그 냉정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오마로사가 내가 지금 협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 해고되는 마당에 뭐 알아야 될 것을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I 있습니다. had a chance to talk to you, General Kelly. Yeah, So but- if this is my departure, I'd like to have at least an opportunity No, to understand. We can talk another time. This has to do with some pretty serious integrity violations. So I'll let it go with that. So, 내가 디파처하는 떠나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 많은 것을 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시리어스하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테이프를 들어보셨는데 상황실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상황실에서 이렇게 한 직원을 해고하고 뭐 이러는 게 적절하느냐, 적절하진 않다고 모두 보죠. 그런데 지금 이 행정부는 비서실장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때 상황실을 자주 쓴다고 엑시오스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상황실에 갈 때는 너무나 그 중요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두고 들어가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마로사도 인터뷰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딱 들어갔더니 문이 그냥 착 잠겨버린대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 휴대폰을 들고 가서 휴대폰으로 비밀리에 녹음을 했는가? 본인은 내가 그렇게 해고당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고당하는가? 내가 나중에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 보호 차원에서 녹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인가 합법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녹음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는 이 테이프이 마지막이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더 많은 테이프이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막으려고 하고 공화당은 다 나섰죠. 공화당이 전부 나서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오마로사라는 사람이 별로 크레딧은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함께 가서 일하자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이어했기 때문에 갔던 사람이고 지금 모든 공화당이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믿어? 어떤 사람은 악마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자신도 2개의 트윗을 했는데 정말 괴상한 오마로사야. 어프렌티스에서도 3번이나 해고됐었어. 이게 마지막 해고야.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울며 불며 구걸해서 매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백악관 사람들이 싫어했고 막 정말 악덕한 행위를 많이 했고 스마트하지도 않고 블랙피플에게 스마트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3번째네요. NFL 선수들 총체적으로 얘기한 거 빼고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드물게 이
오마로사를 봤다. 백악관에서 듣기만 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은 많이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는 것은 없는데 대통령과의 접촉은 아주 쉽게 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존 켈리가 어떤 교통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이 또다시 트윗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일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오마로사가 얼마나 네스티하게 굴었는지 미팅을 하면은 늦게 오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존 켈리 비서실장이 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트윗에 쓴 거예요. 좀 타일러서 어떻게 좀 가능하면 잘 해봐라. 구슬러서 일하도록 해봐라. 왜냐하면 오마로사가 나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니까 그리고는 뒤에 until 해고될 때까지라고 썼는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나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니까 웬만하면 좀 타일러서 구슬러서 좀 어떻게 해봐라. 그 나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니까 영어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because she only said great things about me. 나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 보수에서도 굉장히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 더 힐이라는 매체가 좀 중도적이면서 구태여 따지자면 중도 조금 약간 보수라고 할까요? 중도 보수라고 할까요? 더 힐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라이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그 보수자들이 보수의 그 커멘테이터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브렛 페이튼이라고 페더럴리스트 하면은 가장 그 우파라고 할까요? 뭐 가장 그 보수 중에 보수들이 좋아하는 매체죠. 페더럴리스트에도 글을 쓰는 게 그 브렛 페이튼인데 이 브렛 페이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이 오마로사가 나빴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 리얼리티 스타를 원래 그 하이어했던 것 그 자체가 실수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hire a reality TV star villain, but that seems to be You're talking about when a decision we that elected we're Donald making. Trump. Is that what you're talking about? Just a reality TV star, though. No, 네, 4명이 있는데 이제 그 다 나머지 3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리얼리티 TV 스타 그거 지금 대통령도 그렇잖아라고 얘기를 해서 다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책이 나오고 어떤 내용들이 더 있을까에 따라서 글쎄요. 얼마나 이게 뭐 어제 그 드러지 리포트는 그야말로 폭탄을 터뜨렸다 오마로사가라고 얘기하는데 폭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폭탄은 여기 있습니다. 스티브 밀러 이제 8월 23일이 생일이더군요. 그러면 33살이 되는가 하는데요. 이 스티브 밀러가 은밀하게 그 이민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요. 난민 프로그램까지도 없애버리고 있는데 베니티 페어가 심층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의 국무장관도 있고 국토안보부 장관도 있는데 이 스티븐 밀러 선임 자문이 모든 그 이민 정책, 난민 정책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1980년 이후에 난민도 가장 적게 받아들여서 4만 5천 명으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바마 때의 반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는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2만 2천 명 정도만 받아들이고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에 난민 이민국이 따로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인구 난민 이민국인데 아예 이 부서가 해체될 판이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이 젊은 선임 자문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백악관의 선임 자문은 의회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페이퍼워크도 안 한답니다. 페이퍼도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그 표현 자체를 위키피디아도 이 스티븐 밀러를 far right 정치 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랬을 때가 제프 세션스가 이민에 대해서 강성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주말에 또 제프 세션스 흉보는 트윗을 했던데 제프 세션스 지금 법무장관이 알라바마의 연방 상원 의원을 할 때 공보국장이었고요.
알라바마가 워낙에 그 백인이 강하고 제프 세션스도 반이민이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셸 바크먼이라고 기억나세요? 연방 그 여성 그 하원 의원 그 2012년도에 예비 선거에 나왔다가 별로니까는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말한 굉장히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보수잖아요. 그 미셸 바크먼의 비서실장도 지냈거든요. 이 스티븐 밀러가. 그래서 대통령의 굉장히 어둡다고도 할 수 있었던 취임 연설문을 쓴 사람이고 여행 금지령, 또 자녀를 국경에서 떼어놓기 이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부정선거에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유태계예요. 산타모니카에서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의 반이민 반난민 정책이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좀 전에 보도는 그 베니티 페어고요. 그러자 스티븐 밀러의 삼촌이 삼촌인지 뭐 고모부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엉클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조카의 이민 정책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폭정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티라니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글로서 그 라스트 네임이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짐작이 되네요. 그 촌수는 밀러가 지금 그 없애려고 하는 그 이민 정책, 특히 그 최인 이민이라고 대통령이 부르고 있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가족 초청 이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인 이민을 없애려고 하는데 본인이야말로 최인 이민 정책으로 미국에 뿌리를 내게 된 사람이다. 대통령의 장인 장모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시민권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방송하면서 2월 달에 영주권 받고 어떻게 빨리 6개월 만에 시민권을 받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권을 받았다고 2월 달에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언제 받았다고는 나오지 않았고, 그건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기자들이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멜라니아 트럼프가 시민권자가 된 게 2006년이고 2006년이라도 다 큰 성인이 시민권을 받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 큰 성인이 부모를 초청할 때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영주권을 받고도 시민권 신청하려면 5년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인터뷰하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지 된다고 하고, 아무튼 그 최인 정책을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대통령과 밀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의견이 맞는다는 건데, 밀러의 엉클은 너무 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카가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자신의 헤리티지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그 최인 이민에 의해서 그 밀러의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레이트 할아버지가 벨라루스에서 이민을 와서 바로 그 뉴욕의 그 섬에 앨리스 아일랜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미국에 초청을 한 유태계, 바로 그런 그 이민의 뿌리가 스티븐 밀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밀러가 역시 쫓겨난 백악관에서 누구죠? 스티브 배넌과 친했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스티브 배넌은 60대고 스티븐 밀러는 30대였지만 이 강한 그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서로 그 가깝게 지냈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엉클이 했고요. 간담이 서늘한 이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치의 박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에 와서 정착한 우리 조카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조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 눈을 감고 있다. 나치가 이민자에 대해서 나치가 한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이라는 게 지금은 이민자잖아요. 저 사람이 네 일자리 뺏어가. 저 사람이 지금 다 강간범이야. 미국의 범죄를 갖고 들어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분노를 퍼뜨렸던 것처럼, 나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내 조카가 이민이나 난민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그 젊은 선임 고문에 대해서 엉클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요즘에 정말 콩나듯이 전해드려요. 미국의 좀 그 재미나기도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추세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동차에 가솔린 넣는 것도 이제 큰 자동차를 가지고 테크니션이 와서 뭐 고층 빌딩에서도 파킹랏에서도 넣어주는 이런 그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마존 프레시나 뭐 구글 익스프레스 이런 모든 것으로 뭐 앱을 통해서 화장지부터 전자제품 해서 쇼핑카트 들고 스토어에 가본 적 오래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간호사라고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은 사람이 봤던 기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상호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요쉬라는 이 가스를 딜리버리 해주는 회사인데 가솔린계에서의 우버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한 달에 $20를 내면은 말하자면 신문 구독료처럼 그렇게 돈을 내면은요. 가스 뭐 당연히 가스 비용은 따로 내야지 되고요. 딜리버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가솔린 스테이션에 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넷플릭스, 우버, 뭐 이런 그 홀푸드도 뭐 아마존 회사지만 이제는 를 많이 사용을 해서 말씀드린 요쉬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그 레드우드 시티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에 그 세 군데 도시에서 시작해서 12개월 만에 16군데로 늘어났답니다. LA에 당연히 있고요. 시카고, 버스턴, 뭐 애틀란타, 뭐 휴스턴 이런 데 있는데 얼마나 그 등록된 사람이 많은가, 서브스크라이버가 얼만큼인가는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주유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뭐 또 이곳에서 오일 체인지도 해주고 타이어 체인지, 카워시 보면은 요즘 동네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잡도 해주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이제 소통을 한다는 건데 올해 말에는 9개 도시에 더 오픈한다고 하고 또 엑소모빌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년에 $240 그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가솔린 스테이션에는 안 간다. 그러니까 편리함이라는 게 얼마나 라이프 스타일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페이스북이 새로 그 빌딩을 그 마운틴 뷰에 짓는 올가을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 페이스북 빌딩에는 전에 그 캠퍼스 메인 캠퍼스와는 달리 완전히 프리 음식은 안 해준답니다. 지금 뭐 오트밀부터 완전 디저트, 스시, 고기까지 셰프가 있어서 주문받아서 해주잖아요. 뭐 메인 캠퍼스에는 그 맨로 파크에는 그래서 43만 스퀘어 푸트나 되니까 뭐 세탁소, 치과 뭐 다 있고 전부 프리고 일만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그 마운틴 뷰에 지어지는 8마일 떨어진 구글에서 8마일 떨어진 곳인데 이 도시에서요. 도시의 마운틴 뷰의 시장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도대체 뭐 저 회사는 뭐 돈만 잘 번다고 하고 저기 와 있기만 하지 커뮤니티와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저런 회사 들어오면 오히려 나빠 하니까 회사와 협상을 맺어서 음식에 그 회사 안에서 주는 음식은 50% 이상은 회사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대신에 밖에 식당에 나가서 먹으면 회사에서 100% 다 돈을 그 음식비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식당을 그 안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그 스페셜한 잡이잖아요. 한밤에도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고 해야지 되니까 두는데 아무튼 좀 디테일은 조금 더 있어야지 나온다고 하는데 서로 완전히 그 안에서도 다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커뮤니티에서 회사가 존재하는 한 커뮤니티가 싫다고 하는 것, 어렵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절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의회 청문회에 나왔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비난하는 트윗을 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이제 그 결혼한 사이였는데 두 사람 다 또 FBI의 변호사와 함께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윗. 그러므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니까 원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도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했었던 일이고요. 그러자 이제 공화당이 뭐 아내를 몇 번이나 속였어? 뭐 청문회에서 이런 것을 물어봤고 그 청문회에서
비교적 굉장히 그 당당하게 그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평가를 받은 피터 스트럭적이 FBI 에이전트, 이제 정보 관련하는 요원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해고됐습니다. 금요일에 해고가 됐는데 22년을 FBI에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해고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반 트럼프적인 트윗을 한 것이었고, 이제 대통령이 계속 뭐 해고해라 뭐 압력인지 어쨌든 그 의사 표현을 했어요. 트위터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해왔었습니다. 결국은 FBI의 그 관련 부서에서 60일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FBI의 부국장이 그냥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룰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고는 FBI 국장이 선서하고 국장 되더니 그렇게도 안 하네 하는 그 지적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결국은 해고됐네. Finally 그 FBI에서 이 피터 그 스트로적이 해고됐네. 나는 아무런 그 FBI와 러시아와 내통한 일 없고 사법방해도 하지도 않았어. 그냥 뭐 나는 그 싸웠을 뿐이야. 이 가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또 그 했네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뉴스 레이티스트는 없네요. 결국은 대통령 맘대로 이 부분 됐고요. 많이 걱정했었어요. 지난해 하도 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자들 United the Right to 집회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뭐 수백 명은 올 것이다 했는데 뭐 한 40명 왔고요. 그러면 안 돼. 낫지는 go home.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 와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마음 졸였을 때 아무 일 없었으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